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개정판 10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10장에서는 우리가 메일 서버를 구축할 텐데요. 메일 서버가 우리 이 교재 전체 장 중에서 제일 어려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조금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니까요. 천천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이유가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가상머신 4개를 모두 부팅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관련 자료가 좀 필요할 텐데요. 필요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메일 서버의 간단한 개념을 살펴볼게요. 메일 서버는 이메일 서버,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일 서버를 주고받는 송수신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먼저 용어를 좀 기억을 해놓을게요. SMTP는 메일을 보내는 프로토콜이고요. 팝3나 IMAP은 메일을 받는 프로토콜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그림상에 간단하게 메일 서버가 작동하는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쪽 볼게요. PC1. 제가 김이라는 사용자죠. 성이 김이라는 사람이 자기 PC에서 이메일을 보내볼게요. 이 사람이, 제가 상대가 지금 이 사람 집에서 리라는 사람의 집에 PC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메일을 전송을 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집에 와서요. 자기 PC를 켜요. 켜서 예를 들어서 제가 메일 서버가 다음.net에 메일 계정이 있다. 그렇다면 제가 다음.net에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로그인 하겠죠? 그럼 여기서 메일을 보낼 때 이 보내는 프로토콜이 SMTP예요. 제가 여기 로그인해서 주소를 당연히 쓰겠죠? 이 리에 대해 주소를 쓰고 메일을 보내면 SMTP 프로토콜로 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메일 서버, 네이버의 메일 서버에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메일 서버에 전송이 되면은 리라는 사람이 집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자기 PC를 켜서 네이버에 로그인하면 네이버에 있는 메일 박스에 자기 이메일이 있는 것을 긁어서 다운로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이 팝3입니다. 그래서 SMTP와 팝3는 간단하게 메일을 보내는 게 SMTP고 메일을 받는 것은 팝3, 다운로드 받는 건 팝3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다시 답장을 보내면 SMTP 프로토콜로 쭉 이렇게 네이버 메일 서버를 통해서 상대편의 다음.net 메일 서버로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김이라는 사람은 역시 다운로드를 팝3를 통해서 메일박스에서 메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모두 네임 서버가 관여를 해요. 네임 서버가 관여하는 이유는 이 메일 계정을 해석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리면 리골뱅이 네이버닷컴이죠. 이 이름을, 그죠? 이 URL을 해석하기 위해서 네임 서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구축할 것은 샌드 메일 서버인데요. 메일 서버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지금 사용하는 우분투에서는 샌드 메일 서버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얘가 작동하는 자세한 원리인데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알아둘게요. 자,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제가 메일을 SMTP를 보내면요. 샌드 메일이, 여기 우리가 이제 구축하겠죠? 이 샌드 메일이 메일 큐에다가 메일을 넣어놔요. 그러니까 사실은 메일을 보내자마자 메일이 바로 가는 원리가 아니라 메일을 보내면 이 샌드 메일은 여기다가 메일을 쌓아놔요. 이거를 조금 비유를 쉽게 하면요.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체국. 이게 우리 동네고 이게 우리 동네 우체국. 여기는 상대편 동네 우체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샌드 메일이 두 개 있죠. 그럼 제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 우체국에 가서 우리 동네 우체국에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체국에서는 제 메일 하나만, 그러니까 우편이면, 진짜 우편이면 제 우편 하나를 들고 가진 않잖아요. 메일을 모아놓잖아요. 그렇죠? 모아놓은 다음에 이 샌드메일 서버가 주기적으로 또는 여유가 있을 때 이 메일 큐에서 메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메일을 보내는 거는 MDA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는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작동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일을 보내면 쭉 인터넷을 통해서 상대편에 우체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 샌드메일 서버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다음.net 샌드메일 서버, 여기는 네이버.com 샌드메일 서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메일을 도착하면 이 사람한테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죠. 메일 도착하면은 메일을 메일 박스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샌드메일 서버는 도착한 메일을 메일 박스에만 넣어놓으면 돼요. 물론 이 메일 박스는 한 명의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별로 각각 수백 명, 수천 명 사용자별로 메일 박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집에 퇴근해서 메일 클라이언트 2 사용자가 자기 메일을 내려받고 싶으면요. 다시 여기서 접속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도백하시라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구축할 서버예요. 이 도백하시라는 서버가 메일 박스에 있는 것을 긁어다가 보내주는 이런 원리로서 메일 서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각각의 중간에 있는 요 용어들도 나오는데요. 이 용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진 않고 전체적인 흐름 개념은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구축할 게 이거예요. 샌드 메일 서버. 그러니까 메일 서버 첫 번째 거에 샌드 메일 서버를 구축할 거고, 두 번째 메일 서버에도 샌드 메일 서버를 구축할 거예요. 그리고 역시 메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역시 도배카. 여기도 그림에는 없지만 역시 답장을 보낸다면은 여기다 다시 받기 위해서 여기도 도배카를 구축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 샌드메일 서버에 대한 이 구축 환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니까요. 앞으로 계속 옆에 실습할 때도 옆에 띄워놓고 할게요. 자, 이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할게요. 자, 우리가 진짜로 메일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도메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net, 네이버닷컴 이런 도메인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도메인을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도메인을 또 등록한 비용이 필요하고 실제 고정된 외부 IP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가 지금 실습 환경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하려고 해요. 우리가 VM을 설치한 사설 네트워크죠. 이 네트워크 주소가 몇이죠? 192.168.111이죠.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요거 말고요. 요걸로 볼까요? 이 그림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VM을 설치한 요 환경 있잖아요. 진짜 환경에서 진짜 컴퓨터 안에 우리가 VM을 깔면은 요 VM웨어가 자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죠. 이 네트워크 구성 IP가 192.168.111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이제 뒤에만 다 다른 거잖아요. 요 네트워크 환경, 얘를 바로 인터넷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안이 모든 인터넷이다. 그럼 이 안에서 다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정한 상태가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사설 네트워크 VM웨어 안이 우리 인터넷이라고 가정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다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서버 있죠. VM웨어 서버, 이제 서버 가상 머신. 이 서버 가상 머신은 우리가 이메일 서버인데 어떤 이메일이냐면 네이버닷컴의 메일 서버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도메인을 네이버닷컴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진짜 네이버닷컴 도메인 메일 서버는 밖에 있겠죠. 진짜 네이버라는 회사에 있는데 거기랑 관계없이 우리가 이 안에서만 한정하기 때문에 네이버닷컴 메일 서버를 얘라고 지정을 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하나 더, 다음.net의 메일 서버를 서버 B로 구축을 할 거예요. 얘는 200번, 얘는 100번. 이 정도는 아시죠? 자, 그리고 얘네들을 지금 이름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다음.net은 200번이다. 네이버닷컴은 100번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역시 네임 서버, 그렇죠? DNS 서버를 구축할 텐데 그것도 역시 그림상에는 분리했는데 사실은 얘가 100번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네임 서버, DNS 서버를 구축을 할 거예요. 그럼 이 DNS 서버는 우리가 네이버닷컴과 다음.net을 관리하는 DNS 서버, 네임 서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우리 가상머신들이 다 이 네임 서버를 사용한다면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네이버닷컴 이메일 서버가 뭐냐? 그럼 얘가 이거라고 알려주겠죠. 그리고 얘가 또 다음.net 메일 서버가 어디냐? 그럼 얘가 이렇게 알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이 전체적인 인터넷 환경이라고 가정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일 서버, 이메일 서버를 구축을 하면 되겠죠. 여기 100번을 네이버닷컴의 이메일 서버, 200번을 다음.net의 이메일 서버로 만들고요. 자, 다음.net의 사용자 한 명을 만들려고 해요. 김이라고 그러니까 킴이라고 그냥 할게요. 킴 사용자가, 이 사용자가 집에 있는 PC가 윈도우 클라이언트예요. 그리고 한 명 더 그 네이버닷컴의 사용자 리를 만들어서 이 친구의 집에 있는 컴퓨터는 클라이언트 가상 머신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컴퓨터 4대의 가상 머신 있죠? 각각의 킴의 PC, 리의 PC 이렇게 쓰고 서버 B가 다음.net의 메일 서버, 서버가 네이버닷컴의 메일 서버. 이렇게 하면 이제 둘이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실제 인터넷과 동일한 환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도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구성도를 좀 이해했다면 잠시 후에 이어서 실습을 바로 진행하죠.